어마어마한 거래 대금을 내뿜고 있는 상황입니다. 톤당 1억 원이 넘는 하얀 석유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 초까지는 이것까지 돌파해서 한번 시세 랠리를 내줄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주식성공TV의 강한 주식입니다. 자, 오늘도 리튬 가격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해버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는 수혜주 어떤 종목들이 급등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자, 오늘 영풍이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습니다. 리튬 회수 기술을 확보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수혜주가 무엇이냐, 이것을 찾기 위해서 리튬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가야 됩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내용들 보시고 여러분들 수혜주 저와 함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작에 앞서서요, 하나 공지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주식성공TV에서는 강한주식연구소라는 어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추천주가 매일 나가죠. 이전 추천주 하나 보시면은요, 미래나노텍입니다. 미래나노텍 추천 이후에 11월 3일 당일날 상한가 갔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급등 나오면서 단기간에 몇 퍼센트, 50% 급등 수익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종목을 고르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요, 추천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핵심 이슈와 시황에서는 제가 매일같이 장전 브리핑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장 전에 제가 오늘 올라가겠지만 오후장 들어서 종목들 윗골이 단다, 그래서 추격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오후장 들어서 조금 밀리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자, 설치하시는 방법은요, 유튜브 주식성공TV에서 제 영상을 검색을 하시면 이 영상의 설명란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누구나 클릭하면 모두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힘들게 혼자 투자하지 마시고요, 주식성공TV 강한주식연구소와 함께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풍 차트 보시면은 뭐 대단하죠. 하루에 거래량이 25,000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소외된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5만 주 이상, 지금 영풍의 주가가 75만원대니까요 5만 주 이상 급등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을 내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큰 종목, 시총도 크고 무거운 종목이 올라가면서 저항대를 모두 돌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리튬 이슈,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시면은요, 리튬 가격은 계속해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경제에서 나온 기사들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이 기사에 따르면 뭐 이제 리튬에 대해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1억 원이 톤당 1억 원이 넘는 하얀 석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배터리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핵심 광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가격이 1년 만에 3배가 넘게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리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고요. 자,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리튬 가격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리튬이 이렇게 비싸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배터리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리튬 가격이 한번 올라갔었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리튬 광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리튬 정제 시설들이 늘어나면서 공급 과잉이 있었죠. 그러면서 가격이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특히나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직까지 여러분들 전기차는 보조금들이 굉장히 중요한 구매 요인이 되겠죠. 그런데 중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축소를 하면서 배터리 수요가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리튬의 가격도 하락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후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재무 구조가 약한 기업들은 코로나를 목전에 두고 이렇게 도산하는 흐름들, 그리고 감산을 결정하는 흐름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가 풀리고 난 다음에 역대급으로 돈이 풀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부의 지원금, 또 전기차 보조금, 이런 것들 때문에 전기차를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리튬 가격은 급등을 할 수밖에 없죠. 공급 부족으로. 그래서 이런 식의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리튬 가격의 급등은 앞으로도 지속이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IRL 법안
불안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유럽을 비롯해서 미국에서도 탈산소화 정책으로 전기차 공급량들을 늘리는 정책들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리튬에 대해서 조금 요 구조를 알으셔야지 어떤 종목이 앞으로 큰 시세를 보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을 좀 할 수가 있겠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리튬의 생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염호에서 생산을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경암이라고 그래가지고 요렇게 돌에서 채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염호에서 추출한 염수 공정 작업장을 한번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소금을 채취하는 것과 아주 유사하죠. 그래서 염수 내에 평균적으로 얼마? 리터당 1840mg 아니면 작게는 532mg이 들어있는 이런 염호에서 물을 날려버리고요. 증발을 시켜서 여기에서 이렇게 리튬을 뽑아내는 작업들을 좀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리튬을 함유한 광석들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리티아 휘석이라든지 리티아 운모, 인반석, 엽장석 이런데 리튬이 이렇게 들어있다라는 거죠. 최대 함유량이 뭐 8% 아니면 뭐 4.5% 그래서 계속 경암형 광산, 요 광산 안으로 파 들어가면서 이런 돌들을 꺼내서 여기에서 리튬을 뽑아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리튬의 생산 공정 지난번에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이제 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경암형 그리고 염호형 이렇게 두 가지 리소스에서 뽑아내는데 경암형에서는 수산화 리튬 이렇게 나오고 염호형에서는 탄산 리튬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게 염화 리튬도 되고 수산화 리튬도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산화 리튬은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으로 정제를 하게 되고요. 이것은 어디에 쓰인다? 삼원계 양극재에 쓰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급 탄산 리튬으로 정제를 해서 이것은 어디에? LFP 양극재에 쓰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삼원계 양극재 또 LFT 양극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겁니다. 전구체를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NCM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구체를 LFP는 인산, 철이죠. 그래서 인산하고 철 요런 것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LFP 양극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배터리를 만드는데 이 배터리가 전기차, 전자제품 또 ESS 시스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요런 데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리튬을 가지고 다른 연극재라든지 전액 이런 쪽에도 쓰이게 되고요. 다른 전기차와 관련 없는 섹터에도 쓰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리튬이 전도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 군데 쓰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은 NCM 삼원계 배터리 쪽으로 집중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LFP 쪽으로 집중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장단점을 한번 상식적으로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극재에 사용되는 원자재 전구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전구체는 니켈, 코발트, 망간, 수산화, 리튬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LFP 쪽에는 인산, 철, 그 다음에 탄산, 리튬이 들어가면서 양극재가 만들어집니다. 자, 장점은 NCM 쪽에는 긴 주행거리 그리고 LFP 쪽에는 불이 잘 안 나겠죠. 그래서 안정성이라든지 또 철, 인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들이 장점이 되겠고요. 단점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가격이 NCM 쪽은 비쌉니다. 그리고 LFP 쪽은 짧은 주행거리 때문에 이 배터리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여러 배터리를 실어가지고 중량이 또 높게 나간다라는 점들이죠. 주행거리를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올라오긴 했습니다. LFP는 그래서 400km대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그 이상은 좀 어려운 상태죠. 반면 NCM 쪽은 400km 이상이 가고 있습니다. 주요 업체는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 이런 우리나라 업체들이 여기에 포진을 좀 하고 있고 LFP 쪽은 중국 업체들이죠. CATL이라든지 BRD와 같은 중국 업체들이 주로 LFP 배터리를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광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이거죠. 리튬의 매장량과 생산량의 불일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주요 메탈 매장량 점유율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습니다. 리튬은 사실은 뭐 매장량으로 따졌을 때는 칠레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호주, 아르헨티나 이렇게 있습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구리도 역시나 호주, 칠레 이런
이런 남미라든지 아니면 호주 쪽에 많이 매장이 되어 있는데 정제련 점유율 요거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무에서 뽑아낸 리튬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암에서 뽑아낸 리튬을 상품화시키는 작업, 그것을 우리가 정제라고 하는데 요 정제에 있어서는 누가 중국이 압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리튬 가격의 급등, 또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에 큰 영향을 끼치는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에서는 정제를 하지만 아니면 저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또 우리나라 이런 쪽에서는 환경 오염 때문에 정제 시설을 갖추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바이든 정부에서 중국에서 생산된 리튬 아니면은 여러 광물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앞으로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라는 IRL 법안을 만드는 것도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중국을 밸류체인에서 싹 날려버리고 어디 아르헨티나라든지 아니면 호주라든지 칠레라든지 이런 쪽에서 정제를 시키기 위해서, 또 미국에서 정제를 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보면 2020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 리튬 생산국 개요를 보시면 리튬은 누가 전 세계 리튬 생산 1위, 수출 1위입니다. 그래서 요 리튬을 정제하지 않고 그냥 여무에서 뽑아내고 경암에서 뽑아내서 이걸 수출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출해서 어디로 간다? 중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주 수출 대상국이 어디? 중국이 94%입니다. 아예 다 갖고 가고 있는 거죠. 칠레도 세계 리튬 생산 2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전부 어디로 간다? 중국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 쪽을 보시면 중국은 전 세계 리튬 재련 1위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호주하고 칠레 여기에서 갖고 온 리튬을 정제를 해가지고 어디에다가 판다? 한국에다가 판다. 또 일본에다가 판다.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2년 한국의 대중국 리튬 수입은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2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 밑에 거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왜 리튬이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지금 시장에서 리튬이 왜 가장 뜨거운 이슈로 올라왔느냐? 이겁니다. 부족하기도 하지만은요. 수익률을 봤을 때는요. 압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양극재 법인별 수익성 비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리유라든지 절광포화는 순이익률입니다. 그리고 국내 3사는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양극재를 만드는 업체들 중에서 이런 겁니다. 리유는 중국 LG화학의 중국 양극재 법인인데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증가를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죠? 절강포화도 포스코 케미칼 중국 양극재 법인인데 얘도 증가를 합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증가를 하고요. 그런데 LNF는 빠진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요 셀 메이커의 영업이익률을 한번 보시면 이번에 이제 삼성 SDI가 치고 올라왔던 것이 규모는 크지 않지만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CATL을 넘어섰다라는 점들에서 지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 어찌됐든 CATL의 영업이익률은 압도적인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리튬 기업들의 실적을 보시면 알보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싹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리튬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양극재 업체들 그리고 배터리 완성품 업체들의 실적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실적이 안 좋아지고 여기에서 깎여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튬 확보전이 제일 중요한 것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기업들의 리튬 확보 노력을 한번 보시면 전부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인트 벤처를 주로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 프로젝트에 대한 운영, 생산에 직접 관여하는 가장 적극적인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수합병도 있습니다. 핀수 기업이 보유한 광산 프로젝트 요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요 기업을 사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광산기업 지분 인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양이 이렇게 홍보 쪽에 광산 지분을 인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날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튬을 확보를 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
따라서 중장기적인 성장성들도 굉장히 크게 갈릴 거라는 거죠. 자, 국내 기업들의 리튬 확보 노력을 보시면요, 포스코는 조인트 벤처 아니면 오프테이크라는 것은 요거죠. 장기 공급 계약입니다. 장기 공급 계약. 그래서 요것을 필바라라는 호주 기업과 오프테이크 아니면 지분 인수까지 나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죠. 에코프로 EM인데 여기에서는 오프테이크 장기 공급 계약으로 이렇게 미국 업체와 공급 계약을 맺어놨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 가장 적극적이죠. 오프테이크에서 브라질, 미국, 칠레, 독일 업체들과 장기 공급 계약 맺어놨고요. 그 다음에 감봉 리튬이라는 중국 기업의 지분도 인수를 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도 역시나 지분 인수 아니면은 오프테이크 장기 공급 계약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실적을 보자고요. 실적을 보시면은 어때요? LNF는 그런 흐름들이 나옵니까? 그런 흐름들이 안 나오니까 실적이 하락한 거. 물론 이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좀 빠진 부분이 이런 쪽에서 영향이 있고, 주가 흐름에서도 보면 포스코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조인트 벤처 오프테이크로 계약한 업체들의 주가는 계속 신고가 흐름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LNF가 그동안 부진했던 거, 이런 것들이 이 영향이다. 이 영향도 한몫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터리 3사의 소재 내재화 현황을 보시면 가장 적극적인 거 누구라고 그랬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압도적입니다. 광물 채굴에 있어서는 이렇게 되고 있고요. 정제련, 전구체, 양극재 전부 다 지금 내재화를 하거나 아니면 지분 투자를 통해서 밸류 체인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고려 아연과는 합작사도 만들고 있는 상태죠. 삼성 SDI는 약간 이제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옛날에 뭐 ESS 시스템이라든지 갤럭시 7에서는 배터리 폭발로 인해서 삼성에 대한 요 브랜드 이미지가 깎인 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관리의 삼성이라는 점을 통해서 지금 영업이익률은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SK온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그 밸류 체인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튬을 확보할 수 있느냐, 특히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리튬 확보에 대한 그 성과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들도 결정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전에 봤던 이 영풍은 뭡니까? 영풍은 재활용 쪽에 있어서 회수할 수 있는 기술력들을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확보를 했다라는 뉴스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종목들은 뭡니까? 이렇게 리튬 확보에 적극적이고 이미 성공을 한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3사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 특히나 이 2차 전지 관련 섹터의 수급 흐름들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뭔가 계속해서 자금의 흐름들이 옮겨다니는 흐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기존에 제가 계속 강조한 거는 뭡니까? 포스코 케미칼. 얘는 가야 돼요. 왜냐하면 염호 확보도 했죠. 그 다음에 양극재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양극재의 대장은 에코프로 BM이나 LNF가 아니라 포스코 케미칼이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주가 흐름들을 양극재 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LNF 보시면은 LNF는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에코프로는 어떻게 됐죠? 에코프로는 이렇게 고점을 한번 뚫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극재 쪽에서는 뭐를 봐야 된다? 포스코 케미칼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 강성품 업체들은 보시면 단연코 뭐가 강하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강합니다. 왜 강한지는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렇게 양극재에 들어가는 광물의 내재화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이고 그리고 가장 성공적으로 밸류 체인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 초까지는 그 59만 8천 원 상장됐을 때 고점 딱 찍은 거, 이것까지 돌파해서 한번 시세 랠리를 내줄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좀 중요하게 보시라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삼성 SDI가 특별한 투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CATL을 능가하는 영업이익률들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앞으로 뭔가 조금만 투자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본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차트 흐름들을 보시면 전부 다 이렇게 신고가 흐름들 아니면 전고점 때 돌파
이후에 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나 마찬가지죠. 포스코 케미칼도 올라가다가 지금 덜컹덜컹 걸리고 있는 상태죠. 자, 그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평선들 60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의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한 번씩 땡겼다가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급은 1차로는 양극재 쪽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는 완성품 업체로 들어갔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중간에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종목 뭡니까? 한솔 케미칼입니다. 그죠? 왜 한솔 케미칼을 보라 말씀을 드렸냐면 자금들이 양극재 쪽에서 어디로 움직입니까? 완성품 쪽으로 옮겨갔어요. 그 다음에 갈 자리가 없습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그러면 응급제라든지 아니면 분리막 아니면 첨보와 같이 전해 쪽으로 가서 한 번씩 시세 랠리를 낸다. 그래서 기타 쪽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첨보 그 다음에 한솔 케미칼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7%, 8%의 급등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배터리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죠. 자, 영풍이 오늘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상한가 붙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거래 대금은 굉장히 크지만 거래량에 있어서는 조금 불안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성일하이텍을 다시 볼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자, 성일하이텍 고점 가서 자 밀려 내려왔죠. 시장 하락하면서 내려와서 바닥을 잡았습니다. 바닥 잡고 원래는 여기에서 안착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10월 달에 지수가 밀렸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전저점 갱신을 했는데요. 전저점 갱신하면서 새로운 수급들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선 돌파, 추세선, 61선 안착한 이후에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고 거래량들이 좀 늘어난다. 특히나 이제 양극재, 그 다음에 완성품 업체들, 배터리 3사는 최근 지수 급등에 따라서 주가 급등에 따라서 이격이 많이 벌어져서 이 이격을 해소하는데 보통 1에서 한 2주 정도도 걸려요. 그러면 배터리에 투자하려는 자금들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한솔 케미칼이라든지 첨보라든지 원준도 한번 튀었죠.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한 번씩 나오고 나서 찾아가는 것이 어디다? 배터리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일하이텍 요 배터리 업체들도 좀 보시되 우리가 2차 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주도 업종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내년 초까지는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보나 지수가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 강한 종목이 더 가는 것보다 많이 빠진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옮겨갈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2차전지 여러분들 몰빵하시기보다는 이렇게 분산해서 양극재는 한 1, 2주 뒤, 완성품도 한 1, 2주 뒤, 그리고 폐배터리와 음극재, 전해질, 그 다음에 장비까지도 단발성 상승들을 한번 보시고요.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12월 되기 전까지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런지는 제가 이전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일하이텍이 신규 상장된 이후에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 공매도가 나올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상승 흐름들 한번 보자. 그래서 1차는 15만원, 2차는 16만원 정도까지 한번 보시고 한솔 케미칼은 지속적으로 홀딩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